최근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서 중국 애들 간의 집단 폭행, 집단 폭력, 살인 사건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이게 다 중국 애들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폭력 조직이 이 주점, 나이트, 그 다음에 카지노 요 이권 사업 때문에 이렇게 싸워갖고 한쪽에서 이권을 장악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대요. 기자도 돌고 있대. 소문을 기사로 쓰는 기자였습니다. 아무튼 삼합회는 야쿠자처럼 막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위에서 내리면 나는 행한다 이런 체계는 아닌 거고, 야쿠자는 배 갈라가면 쫙 갈라버리는데 이 삼합회는 그냥 아주 자유분방한가 봐요. 현장의 행동대장, 그러니까 요런 애기들한테 실권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삼합회에 입문을 해야 돼, 내가. 그러면은 손가락을 잘라, 완전히 썰어는 건 아니고 피를 살짝 내갖고 피하고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진답니다. 그러면서 36가지, 주님을 만날 때는 10계명이 있는데 삼합회가 되기 위해서는 36가지 서약을 낭독해야 된다고 해요. 주로 이것이 이제 애기들이 하는 것이 동료와의 의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사훈, 그 다음에 뭐 삼훈, 삼합회의 가훈 뭐 이런 걸로 치면, 청바지와 셔츠 차림에 굶주리던 시절이 내가 지금 흥할 수 있는 자산임을 잊지 말자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어디서 발췌를 했느냐? 글은 이충형 전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블로그 차이나 랩에서 왔어요. 삼합회 두 번째 시리즈. 요것은 프레시안의 홍춘봉 기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2018년 2월 28일 마카오 밤의 세계를 장악한 삼합회. 아까 일부에서 삼합회의 역사와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청방, 상하이방, 태자당 이런 거에서 쫙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때마침 마카오에서 카지노가 스탠리 호가 1960년도에 마카오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받았어요. 또우창이라 그러거든요. 또우창. 또우창이 뭐냐? 도박장, 오락실.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발생했던 범죄 조직의 다양한 살해 사건은 삼합회의 위상과 파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기 바로 직전 1998년 8월 15일 날 카지노를 무대로 활약 중인 삼합회 조직원 2명이 폭탄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새벽에 마카오에서 폭탄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어디서 났느냐? 중국 국경 부근, 그러면 꽌잡이죠. 그 부근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갖고, 하나는 오토바이 타고 있었고 하나는 자동차에 타고 있었는데 이 30대 2명이 죽었어요. 삼합회 조직원들이 2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1명이 죽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경찰 대변인이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수사진하고 밀접한 소식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 사고가 스탠리 호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가 전부 다 SJM입니다. SJM 홀딩스 이 카지노 이권을 둘러싼, 그러니까 스탠리 호 거 따로 그 이외의 카지노들이 또 있어요. 스탠리 호는 SJM 홀딩스. 그래서 지금도 18개인가 19개를 갖고 있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저쪽에 쫑갱이라든가 꽌리, 요런 이제 나머지 카지노 이권을 둘러싼 삼합회 내에서도 라이벌 조직 간에 죽고 죽이는 걸로 이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1998년 5월에 14K, 아까 말씀드렸죠. 이 14K가 뭐냐? 이 삼합회 분파잖아요.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얘네가 불법 카지노 영업 단속을 폈습니다. 누가? 마카오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야, 이 새끼들 맞대기하고 뭐 채워놓고 뭐 이런 게 다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를 영업을 단속을 하든 마카오의 경찰청장, 정보국장, 담당 반장, 얘네를 이 밑에다가 폭탄을 리모컨으로 터트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경찰청장, 정보국장, 담당 반장 요런 애들이 있는데 하나가 죽고 둘이서 이제 반병신이 됐죠. 이래서 마카오에서는 세력이 엄청나니까 이때만 해도 완전히 개천하의 쓰레기장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권력이랑도 막 총싸움하고 박격포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마카오 삼합회는 가라오케, 식당, 나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력사건 전담 특별경찰 이런 애들한테까지 그냥 총격 막 쏘고 다니고 진짜로 막 이렇게
막 쏘고 개치랄 발광을 했나 봐요.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마카오는 무법천지였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밤 그냥 하루에 하나씩 죽어나고 그 마카오 반도 앞바다에 콘크리트 쳐갖고 들어가 있는 그 드럼통이 몇 개인지를 모른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삼합회 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그러면 대낮에 그냥 목 따버릴 정도로 그랬었대요. 1997년 5월 4일 날 오후 3시 리스보아 앞에, 지금의 그때 리스보아 앞이면 지금은 어디냐면은 제일 사람 많은 데가 어디가 세나도 광장 한복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카오의 1번은 리스보아 그 로타리거든요. 우리나라의 강남역 사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고급 승용차가 이제 딱 지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2대가 쓱 다가옵니다. 중국제 반자동 권총. 그 쏘면은 드드드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차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에서 총 꺼내갖고 드드드드드 해갖고 9발 쏴갖고 승용차에 3명 다 죽였대요. 3명이 있었는데 그냥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죽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 하면 홍콩 삼합회 최대 파벌 중에 하나인 늘 얘기하는 14K 중간 보스들. 얘네가 왜 죽었느냐 하면 죽은 애 중에 하나가 색윙챙이라는 애인데 14K 차세대 두목으로 꼽히던 거물이었대요. 근데 얘네가 한 달 전에 4월 17일 날 마카오를 근거로 했어요. 마카오 토착 세력이 있고 토착 건달이 있고 14K 홍콩 뭐 이런 데서 넘어온 건달이 있잖아요. 세력 다툼을 하는데 원래 토착 세력의 보스를 색웽챙이 죽이라고 배후 조종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카오에 원래 있던 조직이 이 개새끼들 막 우리 보스를 죽여 니들도 뒤져봐 그러고 애들 시켜갖고 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 다 죽었답니다. 보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마카오 조직이 벌써 두목이 죽었어. 얘네 차세대 거물 3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5달 지난 다음에 마카오 시내에서 떨어진 데 타이파 리젠시 호텔 밖에서 14K 조직원 애들이 또 2명이 그냥 총 맞고 뒤져 있었어요. 반환되기 전에 그냥 매일 총질하고 뭐 이랬었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파 조직원이 그냥 뭐 아파트에서 총 맞고 죽고 일주일 동안에 뭐 몇 명이 다 뒤져갖고 있으니까 1997년 1월서부터 1997년 10월까지 원래 마카오 조직하고 중국 삼합회 14K하고 붙어갖고 24명이 죽었답니다. 이래서 마카오 경찰이 2건 총격 살해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지네끼리 이제 같은 14K래도 철봉이파 있고 졸라파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권 다툼 때문에 이제 고리대검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 마카오 반환을 앞둔 토착 폭력 조직인 우온록파. 이 우온록파는 뭐냐? 마카오 원래 깡패들. 거기에 홍콩 세력인 14K. 얘는 이제 세력 전쟁이 계속 붙었는데 여기에 그 신세계 카지노 회장이 사지 절단돼 갖고 바다에 떠올랐어요. 이게 14K 애들이 한 거예요. 뭐 외국 자본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온록파의 기세도 꺾이고 14K끼리 이제 치고받고 내전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시에 한 경찰 간부는 1999년 주권 반환 직전에 14K하고 원래 토착 세력 우온록파하고 또 다른 중국계 대련 나이후엔파,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써니온, 정주웨이, 뭐 대만 이런 태국 조직까지 합세를 해갖고 1996년서부터 1999년까지 마카오 본토에 조직폭력배가 10,000명이 활개를 쳤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누가 했느냐? 마카오 경찰이 어디 인터뷰한 거를 우리 홍춘봉 기자님이 따와서 쓴 거를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지요. 그 경찰 말에 따르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조직폭력배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 단속을 알려주는 이 부패한 밀거래자들이 입장에 코쟁이들 야 찔러주고 뭐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 이걸 받았는데 다 야야 오늘 씨부레 단속 나갈 거야. 지금은 안 그래? 2021년에는 안 그러냐고. 강남에 다 단속 나오면 다 얘기하고 버글버글 했대요. 강남 룸사롱에 다 했대. 지금도 이러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안 했겠냐고. 그렇게 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이었대요. 호텔, 모텔, 침대 밑에 토막 시체들도 엄청 많이 발견되고 건달들이 조직폭력배들이 왜 중국 광동성이면 저 끝에잖아요. 이 치안이 못 미쳐요. 광동성
헌칭따오에서 마카오까지 수영해갖고 100m면 옵니다. 경비선의 국경수비대 얘네한테 뭐 좀 찔러주고 가갖고 그 밀수, 총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해. 마약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중국에서, 본토에서. 뭐 그렇게 되게 쉬워요. 이때 권총, 기관총, 시한폭탄, 박격포 이런 걸로 무장을 했다고 경찰이 회고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합회는 홍콩에서도 1990년대 초반까지 조직범죄로 악명을 날렸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홍콩의 삼합회는 민간인, 관광객, 주거민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역, 불문율이야. 절대로 손을 안 대고 오히려 보호했다고. 그래서 카지노 도시가 안전했다고. 그 당시에 홍콩의 민생 치안 수준은 이 삼합회에서 그냥 경비회사를 차려갖고 대신 삼합회가 경비회사야. 조직원들이 경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잡범들이 설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과거의 택시기사들은 삼합회원들이 엄청 많았대. 택시기사가 삼합회원인 거야. 꾸겨 실은 신발, 부러진 이쑤시개 이런 것처럼 애들 이름이 다 그래요. 금은방, 전당포 이런 것들이 삼합회원들이 차린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서줘. 그러니까 여기 털러 갔다간 뒤져야 되는데 목숨 거 징역 가는 게 아니라 뒤져야 되니까 강도도 없었고 삼합회는 중국 본토 및 마카오, 홍콩을 비롯해서 대만 화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7,800명이 나온가 봐요.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 삼합회 조직은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에서 명맥이 거의 끊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삼합회에 베트남계와 캄보디아계 등 현지 출신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거지요. 범서방, 범칠성, 뭐 서울연합, 대구연합, 동부연합 이렇듯이 다 조인을 해갖고 서로 터치 안 하고 짬짬이로 손에 손잡고 나와바리 침범 안 하고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 체계로 건달들도 깡패들도 삼합회들도 그런가 봐요. 또한 삼합회는 동남아 외에도 유럽, 남미, 중동 진출해 있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이런 쪽으로도 카르텔 다 형성이 돼 있죠. 중동, 남미 조직들과의 유착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서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마피아들하고 네덜란드 마약 조직하고 결탁을 해서 마약을 들여오고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마피아랑 손잡고 벨라루스, 터키, 우크라이나 등을 무대로 뭘 하느냐. 차량 밀수 사업 아니면 러시아 여자애들 왜 혼자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고니썰 나올 때 러시아 애들 좀 무서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다 연결돼. 그래서 러시아 여자애들을 서유럽, 터키, 그리스 요런 유럽 쪽 이 유흥업소 쪽으로 팔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고리도 뜯고 뭐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2008년에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조폭검을 하이칭이라는 거물의 장례식에 전체 아시아 삼합회 두목하고 조직원들까지 합쳐갖고 10,000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야, 형님들 한번 보시자고요. 10,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요거 국가장이냐? 국가장? 국가장을 치릅니다. 삼합회 보스인데 장례식에 뭐 10,000명이 참석을 했대요. 거리 가두행진 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배를 받은 건달들 조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은 야 그냥 수배 풀어줄 테니까 와갖고 조문하고 가. 경찰에서도 요 나라만큼은 안 했다고. 아주 민주적이야. 이 씹새바리들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 반환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정예병력을 6,000명을 투입을 해서 치안을 벌써 쫙 장악을 합니다. 1999년 5월부터 중국 당국은 이제 마카오 인근, 주하이, 광동성 이 8개 도시에 삼합회 조직원들 소탕 작전을 쫙 펼칩니다. 그래서 1차로 1,859명을 잡아들였대요. 1999년 5월서부터 반환은 12월인가 언제 됐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국 정부는 마카오보다 2년 앞서서 반환된 홍콩 여기 있잖아요. 삼합회 일당 4명을 먼저 이렇게 잡아갖고 두목급 중국에서 그냥 공개 처형을 해버렸대. 마카오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봐, 뒤져, 하고 싶으면 해. 나 공산당이야.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고장을 딱 보낸 거지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도
마카오 시내에 600명이 있어요. 인민해방군이. 그 다음에 주하이에 400명 있고 인민해방군. 현재도 1000명의 군인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겠지. 왜? 외교하고 국방은 중국 정부에서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자치국 마카오로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일국 양제잖아요. 아무튼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1000명이 인민해방군이 있답니다. 99년 반환 당시에 4,000명이었던 마카오 경찰 병력이 2010년에는 8,000명,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0,000명, 요 정도로 있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마카오 경찰은 치안경찰, 사법경찰, 특경, 정보청 4개 수사 파트, 교통단단, 사법경찰 뭐 이렇게 해갖고 치안 담당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이제 2017년 11월에 홍콩 삼합회 두목 체포 소식이 언론에 인용되면서 아직은 홍콩 삼합회도 조직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얘네가 잡혀. 근데 나가. 다시 잡혀. 근데 나가. 잡혔던 홍콩 14K가 뭘로 돈을 벌었냐면 불법 맞대기. 막건을 사설로 뿌리는 거예요. 맞대기 해갖고 돈을 그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송치를 했는데 무혐의 다 풀어줘. 그 다음에 돈 세탁 430억 돈 세탁 했는데 혐의 없으면 풀어줘.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홍콩에서 체포됐는데 14K 조직원 보스가 풀려났답니다. 2012년 당시에 행정장관 후보로 출마했던 렁춘잉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후에 이것이 14K 보스구나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2년에 렁춘잉이 이 행정장관 후보가 삼합회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으나 초대한 적이 없다 부인하고, 홍콩 반부패 기구인 염정공소 이도 이를 조사했는데 무혐의를 내렸다 라고 하면서 철봉이는 갑니다.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